유니버셜 스튜디오가 분노의 질주 롤러코스터를 준비 중인데요. 그 공사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위키드 굿즈도 보고 놀이기구도 타고 찐 덕후들이 좋아할 만한 비밀까지 미국 LA에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오늘 저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에 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버프 투어를 마치고 이제 우리 베프님들을 한국으로 보내드린 다음에 이제 혼자 또 한번 돌아보고자 왔습니다. 오늘 사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좀 재미난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제가 즐기는 모습들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사람이 좀 많긴 하지만 한번 재미나게 즐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어떤 복장으로 왔냐면 사실 여기 베프님들하고 왔었을 때 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 옷을 좀 사 입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또 큰맘 먹고 또 샵에서 또 스토어에서 또 쇼핑을 좀 했죠. 바로 이 그리핀도르 후드티입니다. 보이세요? 또 안에 기모가 있어서 또 따뜻하고 또 실용적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 구입을 했고 그리핀도르 옷을 입고 오늘 하루를 즐겨볼 예정입니다. 입구에 들어서고 조금만 걸어오면 바로 분노의 질주 롤러코스터 공사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스테이션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트랙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분노의 질주 롤러코스터는 Fast and Furious Hollywood Drift라는 이름으로 2016년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에 오셨을 때 처음 오신 분들이 어떻게 즐기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파크 곳곳에 이렇게 안내 표지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분 정도 걸리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 참고하셔도 되고,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은 앱을 이용하는 겁니다. 대기 시간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을 보면서 움직이시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아, 뭐 그런 거 뭐하러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앱을 보고선 대기 시간을 확인하셔야 나름대로 좀 전략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도 잘 모르시니까 앱을 꼭 설치하는 게 좋고요. 제일 먼저 갈 곳은 바로 로어라시라고 해서 한 계단 내려가야 돼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그래서 심슨이 보이면 심슨은 현혹돼가지고 여기서 멈추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혹되지 마시고 입장하시자마자 그 왼쪽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로어랏으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로어랏에서 좀 더 다 즐긴 다음에 올라와서 퇴장하는 방법으로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LA에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는 실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크게 윗동네는 어퍼랏과 아랫동네는 로어랏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엄청 긴 에스컬레이터가 있죠. 와, 로어랏 내려가는 길에 이미 이렇게 분노의 질주 롤러코스터 트랙이 이 정도까지 완성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와, 이 각도, 높이 보세요.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이 분노의 질주 롤러코스터는 그냥 일반적인 롤러코스터가 아니고 지금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가 어퍼랏하고 로어랏이라고 해서 위와 아래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래부터 즐겨보시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위 지역과 아래 지역을 넘나들면서 질주하는 롤러코스터입니다. 그리고 분노의 질주 롤러코스터는 또 일반적인 롤러코스터와 다르게 회전하면서 질주를 하게 돼요. 인더월드 해성특급이라던가 그 시너타파크에 있는 롤러코스터 있잖아요. 그 롤러코스터와 비슷한 흡사한 느낌이라 보면 되는데 좀 더 스릴 넘치고 어퍼랏과 로어랏을 넘나드니까 이 재미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타보고 싶은 게 보세요. 이 건물이 스테이션인 것 같고 일로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런 커브를 돌고 그리고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 트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어마무시한 그런 뭔가 일반적인 롤러코스터 같지 않고 위와 아래를 넘나들면서 다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기대가 돼요. 그 레이아웃이 아예 좀 뭔가 예상이 안 된다고 해야 되나? 지금 이제 로어랏에 내려왔는데 로어랏에도 여러 가지 놀이기구들이 있지만 가장 인기가 좋은 건 아무래도 슈퍼 닌텐도 월드입니다. 최근에 생기기도 했고 로어랏에 내려오셔서 슈퍼 닌텐도 월드부터 가신 다음에 그 슈퍼 닌텐도 월드 공략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어트랙션을 즐기고 그 다음에 다시 어퍼랏으로 올라가면은 가장 좋은 코스가 될 겁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가 규모가 작긴 하지만 그래도 하루 종일 즐기기에는 조금 빠듯한 파크긴 하거든요. 좀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오픈런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규모가 작아서 그렇게 만만하게 볼만한 파크는 아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저도 지금 슈퍼 닌텐도 월드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과 다르게 입장할 때 별도의 뭔가 예약이 필요하거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부담이 없어요. 재팬에 비해서는. 드디어 슈퍼 닌텐도 월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재팬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재팬에 오셨던 분들은 그냥 똑같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요시 어드벤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마리오 카트만 있거든요. 마리오 카트만 즐기고 바로 빠지셔도 되고, 아니면 재팬에서 즐기지 못했던 파워밴드 미니게임들 있잖아요. 재팬은 미니게임을 즐기기가 정말 어려운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여기는 사람이 비교적 적습니다. 그래서 미니게임도 해보고 히든 어택션까지 즐겨볼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재팬과 다르게 여기 할리우드에서는 파워밴드를 이렇게 키오스크로 판매를 합니다. 근데 저는 재팬에서 샀던 그 한정판 파워밴드를 차고 왔고요. 재팬에서 쓰던 거를 할리우드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챙겨오시면 좋습니다. 제일 먼저 탈 거는 마리오 카트인데요. 마리오 카트는 가장 먼저 공략하시는 게 좋다는 게 제 생각인데,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입구에 들어서시면은 일반 대기줄도 있지만, 오른쪽 퍼지게 되면은 싱글라이더 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라이더 혼자 오신 분들, 혹은 대기실을 좀 줄였으면 하는 분들은 싱글라이더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리오 카트가 레이싱 경주잖아요. 근데 항상 지던 쿠파가 내가 만든 코스에서 한번 겨뤄보자 해가지고 마리오와 우리를 초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쿠파의 성에 들어가게 되면은 쿠파가 이제 코스마다 숨겨놓은 그런 여러가지 자기 부하들을 만드는 걸 볼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코스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알고 체험하시면 좋습니다. 그 플레이 방법은 제가 따로 영상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서 그 영상을 꼭 참고하신 다음 탑승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탑승하기 전에 이 모자를 벗습니다. 이 모자를 머리 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모자를 써주면 됩니다. 탑승하면 바로 고글을 끼우면 되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마리오 카트 어트랙션은 고글을 착용하지 않고 타면 이렇게 밋밋한 느낌이 드는데, 고글을 쓰면 새로운 세상이 나타납니다. 고정 댓글 속 제대로 탑승하는 방법을 꼭 보고 타세요. 그래야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로피예요. 이거를 이제 가지고 저는 경쟁을 하는 거죠. 이런 스토리를 알게 되면은 이런 굿즈도 눈에 더 들어오게 됩니다. 또 마리오 카트 팝콘통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재팬에서는 한 사람당 구입할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다거나 혹은 긴 줄을 서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이렇게 상품샵에서 편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29.99달러예요. 여기 보니까 토드 피규어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못 본 건가? 재팬에서 못 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셰프 토드 피규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 닌텐도 월드 오시면 이렇게 포드 스튜디오 카페에서 식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뭐 마리오 버거라던가 혹은 닌텐도 컨셉의 슈퍼마리오 컨셉의 이런 디저트도 판매합니다. 마리오 햄버거도 팔고요. 여기는 예약제예요, 100%. 그래서 여기 입구 앞에 있는 이 QR코드를 찍어서 여기서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 슈퍼 닌텐도 월드는 제가 뭐 재팬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고, 옛날 할리우드 영상 실제 왔었을 때도 한번 후기를 올린 적이 있어서 그런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트랜스포머를 타러 왔습니다. 트랜스포머는 뭐 대기실에 길진 않아서 금방금방 타실 수 있어요. 트랜스포머 놀이기구는 3D 안경을 쓰고 타는 다크라이드입니다. 생각보다 꽤 거칠고 재밌죠. 놀이기구 앞에서는 이렇게 옵티머스 프라임을 실제로 만날 수도 있는데요. 시간을 잘 맞추면 메가트론도 나옵니다. 주라기 월드의 랩터 블루를 만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Full height, she stands at around 10 feet tall. She's 14 feet long. And she weighs around half a ton. Now you can see. 이 랩터 만나는 것도 다른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비하면 이게 할리우드가 조금 더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영상도 찍을 수 있는데, 이번 랩터는 정말 되게 달려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더 다가와서 재밌게 놀래켜주길 바랬는데 멀리서 저를 지켜보더라고요. 자, 이제 타러 갈 거는 바로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에서만 탈 수 있는 주라기 월드 더 라이드입니다. 다른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주라기 공원을 테마로 하는데, LA에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만 주라기 월드 테마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주라기 월드 영화에 나오는 인도미누스 렉스, 그리고 모사사우루스, 수중 공룡이죠. 이런 공룡들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오직 여기서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LA에서만. 그리고 여기도 싱글라이더를 제공합니다. 싱글라이더는 싱글라이더 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 대기로 가지 않고 싱글라이더 줄로 따로 가시면 돼요. 물론 싱글라이더를 이용하면 같이 탈 수 없다는 단점은 있지만, 조금 더 대기 시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거든요. 꼭 같이 타야 되는 게 아니면 싱글라이더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별로 안 젖었습니다. 안경은 조금 젖고 옷 조금 젖긴 했는데 원래 앞에만 아니면 그렇게 많이 젖진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네 번째 줄에 앉아가지고 별로 젖진 않았어요. 기분 좋게 젖을 정도였는데 첫 번째 줄은 진짜 푹 젖어요. 그래가지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로어랏의 마지막 어트랙션은 바로 미이라 롤러코스터입니다. 실내에서만 움직이는 실내 롤러코스터인데 이것도 짧지만 엄청 강렬하죠. 자, 이 어트랙션은 라카에다 짐을 맡겨야지 탑승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다가 바로 파크 티켓을 스캔만 하면은 무료로 빌리실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파크 티켓을 대고 빌리고 또 대고 찾으면 되면은 자동으로 열립니다. 미이라 롤러코스터도 싱글 라이더를 제공합니다. 보시면은 싱글 라이더가 있죠. 이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미이라는 다크라이드의 성격을 가진 스릴 넘치는 롤러코스터인데요. 엄청 짧은데 놀기고 잘 못하는 분들은 꽤나 깜짝 놀랄만한 부분이 많으니까 참고하세요. 지금 방금 미이라 롤러코스터까지 타고 나왔는데 아마 타보신 분들은 이거 왜 이렇게 짧아?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짧아도 이런 생각을 옛날에 했다는 게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싱가포르에서도 타볼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올랜도에서도 타볼 수 있거든요. 올랜도랑 싱가포르랑 그다음에 여기 LA 버전이 완전 다 달라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느껴보면서 타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꼭 타보세요. 그리고 어퍼랏으로 올라가는 길에 다시금 분노의 질주 롤러코스터 공사 현장을 봤는데 보면 볼수록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퍼랏으로 올라왔을 때 은근히 인기가 많은 게 바로 이 심슨 라이드입니다. 이 심슨 라이드를 이해하려면 심슨 시즌 1 특정 에피소드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재밌는데요. 그걸 꼭 보고 탑승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내용이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심슨 라이드는 이제 곧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타보고 싶으신 분들은 좀 빨리 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심슨 있는 곳에서는 이 도넛을 꼭 먹어봐야 되는데 제가 올랜도 편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엄청 큰 얼굴만한 그런 도넛인데 이 도넛을 꼭 먹어보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랜도 같은 경우는 이거 빨간색이 유명한데 이제 할리우드 같은 경우는 이 초콜릿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초콜릿도 맛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맛보시면 좋지 않을까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 도넛이 혼자 먹기엔 정말 무리예요. 그래서 나눠 먹는 게 좋고, 이거는 저같이 혼자 온 사람들은 염도가 나지 않는 그런 크기여가지고 꼭 같이 오신 분들과 하나만 사서 나눠 먹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맛있긴 맛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달달한 거. 이게 나중에 분노의 질주 롤러코스터 스테이션이 들어갈 곳인 것 같은데 이게 오픈하면 이 거리가 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워낙에도 좀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리라서 좁고 좀 사람이 많은데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점심을 먹을 건데 점심을 여기 해리포터에서 오랜만에 먹어볼까 합니다. 3 브룸스틱 가서 한번 영국식 식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포터 테마구에 오면은 가장 많이 가는 식당이 바로 이 3 브룸스틱스인데 여기 한번 오랜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호그스미드는 확실히 일본 혹은 올랜도보다 더 조용한 편이고 사람도 없는 편인 것 같아요. 3 브룸스틱스에서 밥을 먹고 싶으면 여기 LA에서 먹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3 브룸스틱스에 오면 항상 먹는 게 바로 이 피쉬앤칩스입니다. 이게 제일 저는 입맛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만 늘 먹는 편이고, 이거는 허브치킨입니다. 그런데 이날쯤에 3, 4일간 계속 몸이 좋지 않아서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뒤에서 다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한쪽 귀가 안 들리는 상태였습니다. 들리던 게 안 들리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처음 알았어요. 사실 해리포터 테마구역은 다른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다 똑같이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른 점은 없어요. 거의 완전히 똑같을 정도로 되어 있어서 어딜 가나 똑같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다만 올랜도는 다양한 엘리가 있으니까 달라 보이겠지만 여기 호그스미드는 다 똑같아요. 그다음에 해리포터 포비든 전이 또 싱글라이더가 되기 때문에 싱글라이더를 자꾸 활용하시면 대기 시간을 좀 줄이실 수 있습니다. 대기 시간 자체가 해리포터 같은 경우는 10분, 히포그리프가 15분이거든요. 그래서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에 비하면 그 대기 시간이 엄청 짧아서 즐기기 좋습니다. 물론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제가 온 시기가 바로 2월이거든요. 1월 초는 아니고 1월 한 중순 정도부터 해가지고 2월 달까지 오시게 되면은 사람이 많지 않은 그런 파크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LA 쪽은 조금 1월, 2월에 오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 다음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에 오게 되면은 꼭 타고 가야 되는 게 바로 스튜디오 투어인데요. 이 투어는 되게 일찍 끝나요. 그래서 보통 폐장 시간보다 2시간, 3시간 일찍 끝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좀 조절을 잘 못 하시겠거나 언제 어떻게 타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가늠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스튜디오 투어부터 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좀 늦어지면은 못 타실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타야 된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그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스튜디오 투어는 제가 영상에 나왔던 것들을 다 즐기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촬영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그 내부에서 보여지지 않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못 보는 것들도 생겨요. 그래서 다 볼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고, 못 보는 게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염두하시고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성수기에 비하면 사람이 많지는 않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어퍼라시고, 이제 에스컬레이터 타고 쭉 이렇게 내려가면은 저 슈퍼 닌텐도 월드가 보이죠? 네, 여기가 바로 로어라시입니다. 반대쪽에서 보니까 또 다른 모습들이 보이는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스튜디오 투어가 지나가고 그 옆으로 이렇게 롤러코스터가 지나가요. 진짜 여긴 아직 지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모습으로 완성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로 슈퍼배드 영화에 나오는 바로 그 가상의 놀이공원 슈퍼실리 펀랜드입니다. 근데 여기도 뭐 다른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있으니까 크게 다르진 않은데 확실히 사람이 되게 적어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재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줄을 서잖아요. 여기는 진짜 한적한 모습입니다. 빙글빙글 도는 놀이기구는 이번에 유니버셜 스튜디오 싱가포르에도 생긴다고 하는데 동일한 기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사실 또 하나 알려드리자면, 여기 마이펫의 이중생활 옆에 미니언즈 어트랙션이 있는데, 이 미니언즈 어트랙션은 본래 터미네이터 어트랙션이 있던 자리예요. 재팬에 있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미니언즈가 딱 보이잖아요. 미니언즈를 등지고 앞으로 쭉 걸어가다 보면은 여기에 자전거 가게가 하나 있거든요. 물론 실제로 자전거 가게는 아니고 가자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가 재미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미니언즈가 있고 마이펫의 이중생활이 있는데 뒤돌면 여기에 자전거 가게가 있어요. 자전거 가게를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자전거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유리창을 쭉 보면은 Protected by Cyberdyne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다이는 터미네이터 어트랙션을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터미네이터 어트랙션과 관련이 있는 회사입니다. 터미네이터 어트랙션 탔을 때는 프리쇼에서 사이버다인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좀 더 오버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었는데, 그 사이버다인 회사를 아신다면은 이 이스터에그가 재미있는 이스터에그가 될 거예요. 바로 터미네이터 어트랙션이 있던 자리 근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붙여 놓은 거죠. Ladies and gentlemen, Cyberdyne! 이런 디테일을 찾는 것도 테마파크를 즐기는 또 다른 재미가 꼭 되죠.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걸 한번 찾아보는 재미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마다가스카르에 나오는 킹 줄리안이 있어요. 하이. 춤을 정말 잘 추죠? You're a good dancer. Yeah. Bye. 여기 드라큘라도 있어요. Hi. Lovely to see you, my friend. How are you? Is it okay because there's a sun? Of course, I prefer this shade. Oh, really? Can you say hello to my friends? Hi. Greetings, my friends. Lovely to see you. Catch you all very soon.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위키드 개봉을 맞아서 위키드 레스토랑이 생겼어요. 기존 레스토랑을 이제 위키드로 바꾼 건데, 메뉴를 보면은 이제 위키드 영감을 받을 메뉴명으로 되어 있긴 한데 그냥 뭐 메뉴는 그럭저럭 평범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너가 걸려 있고요. 이렇게 메뉴도 되어 있고
이렇게 배너가 다 걸려 있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서 한번 점심을 먹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영업을 안 하더라고요. 먹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뭐 먹고 싶은 메뉴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조금 더 뭔가 초록색 느낌이 나는 음식을 제공한다거나 뭐 테마에 맞는 메뉴가 나올 줄 알았는데 메뉴 자체 좀 평범한 편이에요. 이렇게 위키드 포토존도 있습니다. 위키드 관련해서는 또 다른 또 샵이 저 시티워크 쪽에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도 한번 구경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아예 파크 밖으로 나가서 시티워크를 좀 더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 앞에는 쇼핑할 수 있는 곳과 레스토랑들이 모여있는 거리가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시티워크입니다. 여기 시티워크도 한번 구경해볼만 한데 여러가지 쇼핑을 좋아하거나 뭐 아직 굿즈를 제대로 못 샀다 한다면 여기서 또 쇼핑을 하시면 됩니다. 뭐 레스토랑도 많고 또 볼거리가 많은데 최근에 좀 많은 상점들이 빠졌어요. 뭐 계약이 만료가 됐는지. 그래서 아마 조만간 좀 많은 이렇게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여기 위키드 관련된 게 뭐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누가 봐도 위키드 관련된 샵인 것 같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펜은 좀 실용적이니까 좀 눈길이 가는데 초록색 느낌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깡만 초록색이에요. 위키드 노트도 있고요. 종류가 다양합니다. 위키드가 새겨진 텀블러도 있어요. 밤에 빛나는, 어두울 때 빛나는 핀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에메랄드 시티라고 되어 있는 핀인데 얘를 이렇게 열면 웅장합니다. 이렇게 반씩 나눠 갖는 핀도 있어요. 이렇게. 알파바와 글린다가 들어가 있는 핀도 있습니다. 이런 피규어도 있어요. 이건 진짜 영화 속 모습하고 너무 똑같은데 이거는 125불입니다. 진짜 정교하죠? 얼굴이 완전 영화배우와 똑같아요. 글린다도 있습니다. 여기 누르면 소리가 나나봐요. Popular, you're gonna be popular. 그리고 극중 학교인 쉬즈 관련된 티셔츠도 있고요. 위키드 레고도 있네요. 보시면 펜던트도 팔고 목걸이, 귀걸이 이런 것도 팝니다. 다 위키드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신기한 거는 에픽 유니버스 오픈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유니버셜 스튜디오 고전 괴물들을 테마로 만든 굿즈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뭐 프랑켄슈타인, 늑대인간, 드라큘라 관련된 그런 굿즈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조만간 여기 라인 프렌즈가 들어온대요. 네,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 시티워크에 라인 프렌즈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확실히 라인이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서 좀 인기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유니버셜 스튜디오 베이징에서도 이제 라인 프렌즈가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거든요. 근데 또 여기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에 라인이 생긴다고 하니까 신기하긴 합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많나? 라는 좀 의아함?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런 표시들이 되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티워크가 많은 변화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비어있는 상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랜도에서 유명한 도넛집이라고 이제 보드 도넛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 할리우드에도 있습니다. 특이하게 올랜도보다는 인기가 좀 적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에픽 유니버스 관련된 샵이 열었습니다. 에픽 유니버스 관련된 굿즈를 이미 파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에픽 유니버스는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올랜도에 여는 신규 테마파크인데요. 2025년 5월 22일 오픈을 앞두고 LA에도 스토어를 연 거죠. 에픽 유니버스 로고가 들어간 키링도 있었고요. 저도 샀던 드래곤 길들이 팝콘통도 있더라고요. 에픽 유니버스의 드래곤 길들이기 테마구역이 생기거든요. 롤러코스터도 오픈하는 등 극중 버크섬이 그대로 재현될 예정이라 관련 굿즈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슈퍼 닌텐도 월드 테마구역도 생길 거라서 마리오 관련 굿즈들도 있었네요. 그리고 가장 기대되는 건 바로 해리포터 신규 테마구역인데요. 마법부를 테마로 해서 신규 놀이기구도 생긴다고 하죠. 신비한 동물사전 세계관도 재현된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됩니다. 신규 테마파크 에픽 유니버스에 대한 내용은 제가 보다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궁금하다면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제가 사실 지금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를 억지로
억지로라기보다는 뭔가 좀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영상이 뭔가 좀 지쳐 보이거나 힘들어 보일 수 있을 것 같은 게 제가 지금 너무 힘들긴 하거든요. 지금 버프 투어가 끝나고 우리 베프님들 보낸 다음에 이제 저만의 혼자의 시간을 가지려고 며칠을 더 LA 머무는 건데 너무 힘들어요. 제가 투어가 끝나면 좀 많이 지치거든요. 근데 이제 베프님들이 있었을 때는 제가 긴장을 하고 있다가 그 긴장이 풀리니까 몸이 좀 아파지려고 하는데 늘 버프 투어 때마다 있었던 일이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조금 더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도 이쪽이 좀 안 들리고 뭔가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이걸 좀 앞당겨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뭐 2, 3일간 또 항공권 가지고 또 교환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어렵지 않을까? 어차피 그 시간이면 참 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좀 쉬고 있다가 간신히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이 좀 솔직히 촬영하면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뭐 새로운 걸 보여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고민이긴 한데 그래도 이왕에 촬영했으니까 힘든 몸을 이끌고 촬영을 했으니까 한번 잘 편집을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날 정말 몸이 좋지 않아서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무리한 일정으로 체력이 떨어진 것도 있었지만 잘 들리던 귀가 안 들리고 삐 소리가 나는 이명까지 들리니까 정신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미국 병원비가 비싸다는 걸 알면서도 더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급하게 병원을 찾았습니다. 저는 지금 LA 한인타운에 있고요. 지금 급하게 병원을 좀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도 녹화를 하긴 했는데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너무 정신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이쪽 귀가 갑자기 안 들려가지고 처음에 샤워를 하다가 물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물이 들어간 줄 알고 막 털었는데 털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3일 정도 가니까 내가 3일 동안 물이 안 빠진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갑자기 약간 삐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 점점 커져서 제가 이제 또 다른 일정들도 있고 곧 또 귀국하는 비행기 올라야 되는데 비행기를 탈 때 귀가 안 좋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들 해주셔가지고 급하게 병원을 가고 있는데 미국 병원비가 엄청 비싸잖아요. 한인타운에 있는 병원들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곳들이 있을 것 같다고들 말씀해 주셔서 급하게 가고 있는데 저도 사실 여행하면서 그 나라의 병원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여행을 많이 했지만 긴장되는 마음과 그리고 걱정되는 마음에 이쪽 귀가 안 들려가지고 걱정이 되는 마음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도 이거를 영상으로 한번 남겨봐야겠다 생각하는 저 자신이 좀 놀랍긴 한데 다행히 이게 통증은 없거든요. 통증은 없는데 답답하고 그냥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귀가 안 들릴까? 라는 그 불안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비인후과에 왔어요. 진료해줬으면 좋겠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걱정입니다. 오늘 진료가 지금 오픈하자마자 왔는데도 진료 꽉 찼다고 거부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거부라기보다는 이제 예약을 더 받을 수 없다라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못할 것 같고 대신 새로운 곳을 이곳 한번 가보라고 알려주셨는데 여기로 빨리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소개받은 새로운 병원으로 왔고요. 이 병원에서는 진료를 받아주시겠다고 우선 전화 통화를 했는데 들어가서 진료를 받아보겠습니다. 병원 내부 촬영은 안 돼서 담진 못했지만 무사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선 병원 갔다 온 후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의사분은 굉장히 친절하셨거든요. 근데 다행히 해결 다 됐어요. 너무 다행히도 저 중이염이거나 뭐 이런 걸까 너무 걱정을 진짜 많이 해가지고 이게 보통 하루 이틀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한 3일째 계속 물이 안 빠지니까 그냥 물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너무 다행히 제가 아픈 귀뿐만 아니라 안 아픈 귀도 다 봐주시고 목도 봐주시고 다 봐주셨어요. 근데 다 봐주셔서 너무 친절했지만 가격은 사악하다. 10분 정도 봐주셨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250불 정도가 들었어요. 순식간에 정말 몇십만 원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약값까지 하니까 약값도 한 $50 정도 되고 총 한 $300 조금 안 되게 나왔는데 와 진짜 의료비가 장난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여행자 보험을 들었으니까 여행자 보험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해외에서 아프시게 되면 안 되지만 많이 아프다 병원을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 쪽은 엄청 비싸기 때문에 여러 고민이 되실 거예요. 사람 일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여행자 보험을 꼭 드셔야 되는 거고 그 여행자 보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제 받고 싶다고 하시면은 진료서, 소견서, 영수증 그리고 약 처방전, 약값도 받으려면 이제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여행자 보험을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여행자 보험을 실제로 이용할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거 처음이에요. 다행히 여행자 보험으로 모든 비용을 다시 받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여행 갈 때 여행자 보험 꼭 들고 가세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이렇게 LA 여행도 끝났습니다. 다음 여행기는 좀 쉬었다가 돌아올게요.